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예술 분야 특강을 하게 된 6년차 웹툰 작가 서은수입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6년차가 벌써 됐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운데요. 사실 데뷔한 지는 6년이 됐지만 3, 4년 정도밖에 연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비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뒤에 가면은 알 수 있으니까 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의 데뷔 과정과 그리고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가 생활하는 방식, 그러니까 웹툰 작가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웹툰 작가가 꿈인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아직까지 나는 좀 꿈까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는 정도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꿈이신 분들은 저의 데뷔 과정이랑 그리고 창작하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꿈은 아니고 그냥 내가 아직 관심만 있는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웹툰 작가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진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툰 작가 데뷔하기 전에 저는 이제 어릴 때 만화책을 보던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 만화책 뒤에 보면은 그 후기 같은 거를 막 봤었는데 그 후기에서 굉장히 그 작품에 대한 후기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그런 후기들도 가끔 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걸 굉장히 즐겁게 봤었거든요.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강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가 그냥 돈을 버냐 안 버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사실 플랫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하는 거를 웹툰 작가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플랫폼에서 데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도전 만화에 연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모전에 도전하시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메일로 투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개인 작업을 하는데 외부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대중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도전 만화 연재 후에 이제 컨택이 오는 것과 그리고 공모전에 당선돼서 혹은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따로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데뷔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도전 만화에 한번 내가 연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정도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연재일을 지켜서 항상 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면 목요일 하루를 내가 정해서 이거를 매주 같은 시간에 올리는 거예요. 피디님 눈에 띄었을 때 이분이 정말 성실하신 분이구나 하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맨날 같은 요일에 올리니까 이걸 보고 계속 팬덤이 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팁은 굉장히 조금 저의 개인적인 팁인데요. 제목을 조금 눈에 띄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전 만화에는 사실 매일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중에서 눈에 띄려면 뭐 썸네일도 잘 그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제목을 조금 호기심이 들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도전 만화에 뭐 정식으로 진짜 잘 해보고 싶어서 올린 경험도 있고 장난으로 그냥 조금 취미 삼아 그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전부 다 이제 조금 그 인기 급상승 그 만화에 이름을 항상 올렸었거든요, 작품을. 그래서 이 방법 두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데뷔를 아무래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토리랑 그림이랑 연출 이런 거를 성심성의껏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두 가지 팁이 좀 먹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데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굉장히 이제 본격적으로 웹툰 작가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공모전에 두세 번 정도 나갔었는데 두세 번 했는데 조금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했는데도 안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 길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도 나중에 오셨는데 아무튼 그 미팅을 하자고 하시면서 그 공모전에는 떨어졌는데 굉장히 뒷내용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 조금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낭패였던 게 사실은 공모전에 그 제출한 내용은 되게 흥미로워 보이는 데까지 썼지만 그 뒷내용은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짜놓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당장 써볼까 했는데 그분들은 프로시잖아요. 그래서 눈치를 채실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큰 흐름은 이렇게 있긴 한데 그 구체적인 막 그런 사건들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서 연재까지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제 포트폴리오 중에 또 좋게 봐주신 게 BJ 일기라고 그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차라리 연재를 이게 더 빨리 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하자 하셔가지고 되게 운이 좋게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활툰으로 2년 동안 작품을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거는 순정 만화나 스토리물이 대부분이었어서 이런 거를 그리는 만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활툰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이제 그 생활툰을 그만두고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두세 번 정도 계속 또 시도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아무래도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메일 투고를 계속 했었는데 그냥 도전 만화에 올리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4화 정도쯤에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뻤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거기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약간 그 예상한 것과 스토리가 다르다 해가지고 프로듀싱이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좀 이제 무산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약간 느낌이 그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진 그런 마음이어서 되게 착잡했어요. 근데 그때 또 굉장히 운이 좋게도 어떤 작가님께서 여기 원스토어라는 곳에서 작가를 구하고 있다.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거기다 보냈는데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연락이 와서 연재를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스토리툰 하나를 하기까지 좀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렸어요. 생활툰에서 스토리툰으로 이렇게 옮길 때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시면은 이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데뷔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되게 그래서 조금 중간에 힘든 그 기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창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창작에서 되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아이디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거를 결국 발전시키지 못하면은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거라서 그래서 발전시키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또는 이제 떠올리는 일,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는 그걸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단계를 가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걸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구성하는 단계를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밌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수정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세 가지 요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캐릭터와 그리고 첫 번째로는 캐릭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건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설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랑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야기 스토리 단계 이런 거에 좀 생각이 매몰돼서 캐릭터를 조금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캐릭터가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가 이야기의 근간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인지를 굉장히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 왜 그 캐릭터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캐릭터가 가진 뭔가 가능성이나 혹은 약점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외부 디자인까지 그에 걸맞게 혹은 조금 더 언밸런스하게 해서 조금 기억에 남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건 역시도 왜 그 사건이 벌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어떠한 사건이 나비 효과처럼 계속해서 이제 커지는 그런 사건이 생길 수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짜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계에 맞춰서 이제 스토리를 짜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뭔가 이 단계가 조금 방금 말한 것과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순서가 조금 바뀐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스토리 흐름에 맞춰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머리가 굳거든요. 이 단계에 맞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설정 같은 거를 많이 짜보시고 그 다음에 뭐 사건 같은 것도 뭐 전개, 위기, 절정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일단 여러 가지 써본 다음에 이 흐름에 맞춰서 나중에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썼던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혹은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좋은 창작의 과정 중 하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승전결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정을 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 사건의 초반부에 독자들에게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에 대한 암시가 적절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 수정하면 좋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에서는 사건이 진행하는 것과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절정 부분에서는 좀 더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서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초반부에 그 주인공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면 그 목표가 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만 다 짰다고 해서 웹툰이 끝나는 건 아니죠. 웹툰 이제 그려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면 이제 그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일주일에 보통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웹툰이 완성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제 글 콘티, 그림 콘티를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이틀 정도 걸리고요. 빠르면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같은 단계가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단계가 필요한데 배경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스케치업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진 작업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 그리셔도 되고 어쨌든 이 작업은 하루에서 하루 또는 뭐 반나절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펜터치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한 3일 정도? 네, 길면 4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채색을 해야 되는데 명암까지 다 채색을 하게 된다면 하면 보통 이틀 정도 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식자 작업, 말풍선 같은 거 그런 거 작업하는 것과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하루 정도 걸립니다. 네, 이렇게 다 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일주일에 하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어시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밑색 작업과 그리고 또 펜선 작업을 도움을 부분적으로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웹툰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싫어하는 부분도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그 굉장히 웹툰이라는 장르 자체가 종합예술이어가지고 되게 프로세스가 많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해결책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시분을 쓰거나 혹은 내가 글, 그림 둘 중 어떤 영역을 하나 확실히 정해서 그 분야에 약간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분과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많은 프로세스를 다 거치고 나면 굉장히 이제 힘들겠죠. 웹툰 작가분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살지 않으면 굉장히 조금 삶이 피폐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연재를 할 때 이것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정해 둔 게 있어요. 그걸 소개해 드리자면 루틴을 만드는 것과 그리고 스트레칭을 1시간에 한 번씩은 이제 하는 거. 적어도 그거를 못 하겠다 하면은 의자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조금 실현 가능한 만큼 짜는 거.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체력을 위해서 운동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지키려고 했는데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웹툰 작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들이 하시면 좋은 굉장히 기초적인 약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지키기가 어렵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사실 지키기 어려웠는데요.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만 좀 잘 지켰다 하는 거는 이제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이제 생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작가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웹툰 작가로서 살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네. 제가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 장점으로는 이제 출퇴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겸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작가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팬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아무 때나 그러니까 조금 내가 원한다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악플이 달릴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일이 들쑥날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직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그리고 또 혼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네, 혼자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데뷔 방법부터 창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웹툰 작가로 사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뭐 웹툰 같은 거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제 물어보는 질문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됐을 때 조금 그 일이 싫어질 수도 있다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웹툰 작가가 이미 되기도 전에 데뷔 과정에서부터 약간 권태기가 왔었거든요. 만화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 좋아할 수 있게 그 직업으로 택하지 않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요. 좋아하는 일이 됐을 때 그걸 권태로워하는 마음도 이해가 돼요. 사실 저는 만화가 약간 첫사랑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사랑을 첫사랑으로 둘 것이냐 결혼까지 해서 지지고 볶고 같이 살 것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맞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맞는 부분까지 내가 품고 갈 거냐, 혹은 헤어질 거냐, 그것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거냐, 뭐 이런 것은 전부 나의 결정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동기에는 내적 동기가 있고 외적 동기가 있다고 해요. 외적 동기에는 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일에 효과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웹툰으로 한번 예를 들면은, 웹툰 작가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번대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이 외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죠. 보상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적 동기에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고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내적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웹툰 그리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에 대해서 권태롭게 느끼는 것을 극복할 때는 이제 내적 동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내적 동기를 어떻게 더욱 잘 생기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내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서서히 자라나는 마음 근육 같은 거여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강한 내적 동기가 있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하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 강연을 보는 많은 분들은 웹툰에 관심을 가진 게 내적 동기에 따라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누가 막 너 웹툰 작가 해. 부모님이 제발 소원이다. 웹툰 작가가 되어다오. 막 이런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을 찾아 듣고 스스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라서 뭐 창작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내적 동기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작가들은 대부분 주인공을 설정할 때 굉장히 이제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요. 물론 재난 영화처럼 되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사건이 닥쳐서 이제 휘말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주인공들조차도 나중에는 내가 이 사람을 구하겠다 또는 내가 이 재난을 끝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갖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웹툰 주인공처럼 스스로 어떤 그 꿈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 손으로 직접 해피엔딩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응원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강연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창작,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 있잖아요. 뭐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진짜 웹툰이 됐든 소설이 됐든 뭐든 간에 심지어 음악까지도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진짜 내가 갑자기 되게 막 몰입이 엄청 확 되는 되게 수작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면은 굉장히 막 텐션이 높아져요.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거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생각을 여러 가지 하다가 막 그냥 혼자 이제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도 막 시상이 떠오르듯이 막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혼자 상상하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재를 했던 그 친구 남친이란 것도 그냥 아리아나 그란데 노래 듣다가 샤워하면서 노래 듣다가 그냥 이런 내용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짜게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다음 질문은 웹툰 작가에게 필요한 3가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끈기 제가 생각하기엔 끈기랑 루틴이랑 그리고 웹툰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 애정하는 마음. 그게 막 애증일 수도 있긴 한데 나중에 잘못하면 애증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적 동기, 내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계속 훈련하듯이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업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콘티 짜는 부분을 좋아하고 그리고 채색하는 부분을 좋아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래 안 좋아해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는 거고 이제 좋아하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스스로 더 잘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이제 내적 동기를 계속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분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학교도 자주 못 가고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하고 좀 그럴 텐데 사실 웹툰계는 코로나로 완전히 직접적인 타격은 없어요. 이게 엄청 장기화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많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이 꼭 아니어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나의 목표고 꿈이다 하시면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나중에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은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이팅!